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루프입니다. 우리가 흔히 repetition 혹은 반복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서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프, 즉 반복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루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루프는 두 번 나누어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흔히 우리가 이제 repetition 혹은 한글로 이제 반복문이라고 부르는 건데, 동일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실행할 때 이 루프 문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복문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하겠고요. 오늘 수업은 이 for 구문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실습도 그래서 둘로 찢어져 있습니다. 파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루프의 앞쪽 for 구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while 문법과 그 뒤 내용들은 이제 파트 2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통상 루프 혹은 이제 repetition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문법을 배울 거예요. 프로그램의 흐름이라는 것이 if 구문에 의해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 수 있었던 그 흐름의 변화를 바꾸는 문법이 있었다면, 이번에 배울 문법인 for 그리고 다음 시간의 while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반복적으로 뺑뺑이를 돌린다 그러는데, 이제 뺑뺑이를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하는 만큼의 횟수만큼 반복할 수도 있고, 주어진 리스트의 엘리먼트 개수 전체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 그러한 문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복문을 지금 배우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4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velocities가 있을 때 4개의 엘리먼트들을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값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계산을 한번 해가지고 출력하고자 하는 거를 하고 싶다. 전체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럼 뭐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수업했던 거 기준으로 엘리먼트가 4개니까 각각 인덱스 0에서 3까지로 해서 4줄 쓰는 거죠. 매 프린트 구문을 써가지고 하는 거죠. 굉장히 원시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만약에 주어진 엘리먼트의 개수가 10,000개라면 10,000줄을 쓰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아랫줄에 있는 것처럼 반복문을 사용합니다. 즉 for라는 문장이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if라든지 함수의 define이라든지 이런 걸 했던 것처럼 끝에는 콜론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은 무엇이 있느냐? v in veloc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 velocity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내가 리스트의 이름을 여기다 적었는데 어디에다? in과 콜론 사이에다가 적었습니다. 이러면 무슨 얘기냐? velocities 안에 들어가 있는 엘리먼트들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근데 여기 V는 뭘까요? V. 요 V의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가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똑같은 문장 안에 있었던 중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전부 삭제하고 맨 위에 있었던 velocities와 아래에 있었던 for 구문을 쭉 붙였어요. 자, 요 문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한번 문법의 골격을 보게 되면 in 뒤에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 앞에 variable, 현재 v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럭이 있죠. 인덴트 4개 주고 프린트 구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이썬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리스트에서 항목 하나를 꺼내와서 베리어블에 넣은 후 이를 기반으로 블럭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트의 항목이 더 남았으면 다음 항목을 끄집어서 베리어블스에 집어넣고 블럭을 수행해요. 위에 있는 예제에 대체합시다. velocities의 0.0부터 29.4243이 있죠? 어떻게 동작을 한다? 첫 번째 엘리먼트인 0.0을 끄집어내서 V에 저장하고 프린트 구문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리스트 velocities 안에 데이터가 남았는지를 봤는데 아직 3개 남았어요.
9.81을 끄집어내서 V에 넣고 계산을 프린트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velocities에 와서 0.0과 9.8을 실행했는데 19.62와 29.43 아직 남았죠? 19.62를 V로 넘기고 프린트 구문 실행, 다시 와서 29.43을 V에 넣고 실행하는 거죠. 29.43까지 마치고 왔으니 더 이상 처리할 리스트의 엘리먼트는 남아있지 않죠? 그럼 for 구문 밑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파이썬에서의 for 문법이에요. in 뒤에 처리하고 싶은 리스트, 그리고 그 리스트의 항목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저장할 베리어블에 저장된 내용에 따라 수행할 body 영역이 있는 거죠. 앞쪽에 있었던 대로 실행이 될 테니 결국은 처음 실행이 됐을 때 V는 velocities 0의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출력은 metric 0, 1.0ms에 곱하기가 0하고 곱해지니 0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은 9.81을 가지고 동작을 하고 19.62, 29.43 이렇게 4번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velocities의 개수, 즉 리스트에 속해 있는 엘리먼트의 개수가 얼마나 되던 상관없이 요 두 줄만으로 우리가 velocities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게 반복문이에요. 똑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반복문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편리한 기능이죠.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줄이에요. 결국은 for 구문 뒤에 이 variable이 있는데 매번 새로운 variable을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존재하는 variable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for 구문 위에 speed는 2라 그래서 speed라는 variable 만들고 2라고 저장을 했어요. for 구문이 실행이 되면 velocities에서 0.0부터 실어 나를 테니 사실 이 2라는 값은 의미가 없죠. 따라서 실행이 되면서 0.0부터 29.43까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루프가 끝나고 나면 현재 스피드는 for 구문 위에서 만들어져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거고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 반복이 실행이 됐을 때 스피드는 29.43을 저장하고 있을 테니까 for 구문이 끝나고 나서 바깥에서 스피드를 출력하면 보는 것과 같이 반복문 안의 매트릭은 29.43까지 출력된 후 반복문 바깥에서 파이널로 되어 있는 거에서 파이널에서 29.432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리스트에 있는 값을 처리하는 것을 봤는데 반복문이 꼭 리스트만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는 건 문자열입니다. country라는 워드가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문장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반복문을 보는데 variable의 이름을 ch로 해서 여기다 값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in 뒤에 이 문자열을 줬어요. 스트링을. 리스트가 아니고. for 구문이 in 뒤에 문자열을 만나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기억하죠? 스트링에도 인덱스를 줄 수 있었고 스트링에 인덱스를 주면 글자를 하나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원칙이에요. 결국은 country 문자열에서 처음으로 U, 두 번째로 N, I 글자 하나하나를 가져와 ch에 저장합니다. 자, 수행하는 블럭 구문을 안에서 보니 조건문이 들어가 있네요. country 문자열에서 가져온 글자 그 ch가 대문자라면 그때 뭘 한다? 화면에 출력을 한다. 소문자면 출력을 안 하네요. 자, 그러면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대문자는 몇 개? USA 3개. 그러하니 수행 결과는 화면에 USA가 나온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반복 구문에서 in 뒤에 문자열이 있으면 그 문자열 안에 있는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온다. 요게 이제 이 슬라이드의 포인트고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in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range라는 함수예요. 파이썬의 range라는 함수는 되게 재밌게 동작을 하는데 보는 것과 같이 a는 range 10 그리고 이 a를 리스트의 입력 파라미터 a로 주면 리스트 int 가로 열고 닫고 하면 뭐예요? 타입캐스트
입력받은 입력 파라미터를 인티저로 바꾸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입력받은 입력 파라미터 A를 리스트로 바꾸라는 거예요. range 10을 리스트로 바꾸면 이렇게 쫙 리스트가 펼쳐져요. 어떤 값이? 10가지가 시작은 0, 0, 1, 2, 3, 4, 5, 6, 7, 8, 9 10개죠. 자, 따라서 요거를 활용을 하면 for 구문에 num이라는 베어리어블이 있고 in 뒤에 range 1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0부터 9까지의 값을 가진 리스트처럼 동작을 해요. 이 경우. 따라서 블럭을 출력을 해보면 0부터 9가 출력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주고 리스트에 있는 항목을 다룰 수도 있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주로 횟수입니다. 횟수. 10번 반복해라. 이럴 때 주로 우리가 range를 사용을 해서 range 안에 입력 파라미터를 원하는 횟수를 주고 그 횟수만큼 동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range를 쓴 반복 구문입니다. range의 조금 더 다른 활용 예인데 자, 리스트하고 range 3, 3개 만들라는 거예요. 시작은 0이고 2까지가 되겠죠. rest 1, 하나예요. 시작은 0인데 하나니까 0. range 0. 아니, 개수를 줘야 되는데 개수를 안 줬잖아요. empty가 됩니다. 시작 지점도 줄 수 있어요. range 1에서 5. 그러면 우리가 인덱스, 스트링의 시작 끝 인덱스, 리스트의 시작 끝 인덱스를 봤죠.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돼요. 1, 2, 3, 4인데 5는 포함하지 않고 그 앞에 4에서 멈춘 거예요. 1, 10 하면 1부터 10의 앞인 9까지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리스트에서 그 시작과 끝을 준 다음에 증가분을 준 경우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range의 세 번째 패러미터를 주면 증가분입니다. 1, 12 하면 1에서 10까지 가는데 2씩 증가해요. 1, 3, 5, 7, 9. 0에서 10까지 가는데 2면 0, 2, 4, 6, 8. 10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증가분을 1로 주면 쭉 이렇게 증가가 되고 마이너스로 우리가 그 순서 정렬하는 것도 가능해요. 0에서 10으로 하면 감소될 게 없으니까 empty가 나오지만 큰 값이 10이고 작은 값이 0인 상태에서 세 번째를 마이너스 1로 주면 10에서 마이너스 1씩 줄여가가지고 0의 앞 1에서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range의 앞과 뒤, 시작과 끝 두 개를 주면 우리가 스트링과 리스트에서 인덱스 준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항목은 포함하지 않고 그 앞까지다. 따라서 우리가 1에서 10까지를 더하고 싶다. 그러면 range는 1에서 11이 돼야지 55가 제대로 나온 거고요. 1, 10 주면 1에서 9까지만 더한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되니 range를 사용을 할 때의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증가분에 대한 원칙은 우리가 리스트에 배웠었던 거, 그 전에 스트링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니까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작업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숙명이에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보면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in 뒤에 그냥 리스트를 주고 거기에 있는 값을 하나씩 전달받아서 계산을 하는 거 가능해요. 그런데 취향에 대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는 것과 같이 values 리스트를 그냥 인해주지 않고 length를 계산했어요. 그럼 당연히 5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range 5로 해서 5번 반복을 해라 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항상 가능해요. 다만 이때에는 i에 해당하는 값은 0, 1, 2, 3, 4가 됩니다. 여기 출력이 앞에 있는 i는 0, 1, 2, 3, 4죠. 이러하니 이렇게 횟수로 해가지고 특정 리스트를 타겟팅할 때에는 당연히 보는 것과 같이 리스트의 이름과 인덱스를 주는 작업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value에 있는 값들을 모두 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의 연맥선상이에요. value 리스트의 length를 구하니 5고 이거의 range 값을 해서 5번 반복할 거고요. 엘리먼트가 5개니까. 첫 번째 엘리먼트를 value i, 즉 i라는 것이 range 5에 의해서 0부터 4까지 갈 거니까 0번째 value 곱하기 2를 0번째 엘리먼트,
즉 4에 4 곱하기 1인 8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리스트에 있는 항목을 바꾸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는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리스트의 사이즈를 구해서 리스트의 엘리먼트 개수만큼 반복을 하되, 여기서 나온 이 숫자, 이걸 인덱스 값으로 사용을 해서 내가 리스트의 각각의 항목을 가리치면서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일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서로 연결해 가지고 계산 결과를 만들 때가 있어요. 지금 보면 li, na, k 세 개의 항목이 있는데 마침 세 개의 항목이 더 있는 웨이트 리스트가 있네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앞서 있는 거 응용하면 메탈즈 리스트의 랭스를 구하면 3이겠죠? 레인지 3으로 해서 3번, 첫 번째, 두 번째, 3번, 3번이면 충분해요. 따라서 이렇게 하고 프린트 구문에서 메탈즈의 i, li를 꺼낸다 그러면 그 다음에 weight and i 6.941.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출력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특정 리스트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외에도 서로 다른 복수의 리스트에 대해서 뭐 처리하고 뭐 나중엔 합치고 뭐 이런 일도 하겠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인 뒤에 횟수를 산출해내고 이로부터 인덱스 값을 받아 해당 리스트의 인덱스들을 지칭하면서 작업하는 거,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네스티드라는 단어가 이제 슬라이드 위에 나왔는데, 네스티드라는 단어는 네스티드 if가 있었어요. if 조건문 안에 if 조건문이 있었던 케이스죠. 네스티드 루프면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있다는 거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for 구문 안에 for 구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첫 번째 for 구문은 positive라는 리스트, positive에서 항목을 하나 가져와서 메탈에 넣을 거예요. 처음에 리튬이겠죠. 자, 메탈이 리튬 상황에서 다시 안의 for 구문으로 들어가서 네거티브에서 할로겐을 꺼냅니다. 따라서 메탈이 Li인 상태에서 할로겐이 F고, Li인 상태에서 할로겐이 Cl로 변할 거고, Li인 상태에서 다시 할로겐은 Bl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마치고 나면 메탈은 NA로 바뀌고 F, NaCl, NaBr 이 결과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보기 편하라고 그림을 오른쪽과 같이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으니, 이렇게 우리가 반복문인 for 구문 안에 반복문을 사용하는 거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 반복하느냐라고 물으면 결국은 바깥에 있는 게 3번, 안쪽에 있는 게 3번이니까 3 곱하기 3, 9번인 거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실행해 보고 이해해 보라고 프린트 테이블 함수를 한번 여기 넣어놨습니다. 입력 파라미터가 n이고요. 안에 있는 것처럼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있어요. 요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4를 주면 4by 4의 행렬 계산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3은 3. 즉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값을 곱해서 그 자리에 채운 거예요. 자, 5를 주면 5 by 5, 6을 주면 6 by 6인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구구단이죠, 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왼쪽에 있는 코드를 읽고 이해한 후 오른쪽이 결과를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를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리스트인 리스트에 대해서 반복 구문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엘리먼트를 보니까 두 개의 리스트를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엘리먼트는 li, na, k가 있는 리스트고, 두 번째 엘리먼트는 fcl, br이 들어있는 리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for 구문을 사용하여 in으로 엘리먼트에 있는 항목을 꺼내서 inner 리스트에 넣고 출력하면 첫 번째 항목인 리스트, 두 번째 항목인 리스트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네스티드 포문을 한번 써볼까요? 엘리먼트에서 첫 번째 항목을 꺼낸 후 얘를 다시 네스티드 되어 있는 포문을 in 뒤에 넣어서 다시 첫 번째 항목인 이 li, na, k에 각각을 끄집어낸 후 화면에 출력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방문문에서 inner list는 linak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고 얘가 inner list에 들어간 후 다시 반복이 되면서 아이템은 li, 아이템은 na, 아이템은 k가 돼요.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출력이 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리스트인 리스트 이 경우 네스티드 반복문 두 번 써가지고 즉 for 구문을 네스티드로 두 번 써서 각각의 항목을 접근하는 거는 뭐 흔한 예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복잡한 예제는 아니고요. 자세히 쳐다보면 첫 번째도 리스트, 두 번째도 리스트, 쉼표들이 꽂혀 있는 곳이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가 끝나는 지점이죠. 자, 이때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코드가 동작을 합니다. 이 리스트의 이름이 drinking times by day예요. drinking times by day가 있고요. in으로 해서 엘리먼트를 끄집어냅니다. 첫 번째 엘리먼트는 9시 2분부터 21시 31분까지 5개 항목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day에 들어가겠죠. 네스티드 포문에서 이거를 다시 in 뒤에 넣었고요. 다시 drinking time으로 끄집어낼 테니 첫 번째로 끄집어지는 애는 9시 2분, 9시 2분, 그 다음 10시 17분, 10시 7분, 13시 52분, 18시 23분, 21시 31분이 프린트 구문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데 여기까지 end는 스페이스예요. 따라서 줄바뀜이 없이 스페이스만 주면서 프린트 구문이 끝나고요. 자, 이렇게 해서 21시 31분까지 출력이 됐습니다. 스페이스 한 칸을 줬겠죠? 이 구문은 이제 끝났잖아요. 첫 번째 엘리먼트에 있는 항목을 모두 끄집어내서 출력을 했으니 그럼 프린트, 입력 패러미터가 없는 프린트는 어떻게 한다? 줄 바꾼다. 따라서 다음 줄에 있는 항목들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 다소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저 리스트인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을 끄집어내서 화면에 보여주는 예제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선사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or 구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for 구문은 in 뒤에 list 혹은 문자열 혹은 range가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온 값을 베리어블에 저장한 후 그 베리어블로 블럭을 실행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while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강의 노트 안에 있었던 내용들 실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practice, 이번에는 렉처 11의 파트 1에 해당하는 practice 11 파트 1 실습하고 남는 시간에는 w3schools.com에서 유사한 예제들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